자, 1번.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이 남다른 학생이다. 뭘 써야 된다? 학업 역량. 서울대는 이걸 학업 능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이라고 넓게 봐주는 땡큐인 대학도 있지. 이 네 가지 표현이 전부 다 1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주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알약 먹으면 안 되고요. 빨간색 알약. 선생님이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걸 패러디했습니다. 빨간색 알약을 먹어야 기계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학업이라는 알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A와 B 뭐가 문제죠? 학생들 A, B 서로 다른 학생인데 뭐가 문제예요? 쭉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A는 정말 최악이죠. 중학교 재학 중이라는 말 썼죠. 규칙 위반. 독서를 즐겼대요. 무슨 독서?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데 무슨 토론?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무슨 책?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무슨 뭘 열심히 해? 이런 걸 추상적 글쓰기라고 한다. 본인이 가지 않고 글로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요.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활동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B는 이상해요. 하루에 1단원씩 8단을 8일 동안 풀고 또 다른 8단을 나머지 8일 동안 풀고 3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거 구체화잖아요. 평가자가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구체화가 아니라 나열이에요. 본인의 역할이나 배우고 느낀 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평가자가 관심이 없는 정보를 단순 나열했다고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또 두 번째, 1번의 전형적인 클리셰.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교과 성적이 향상됐다는 거를 학습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정말 제가 읽은 것만 해도 한 3만 건이 넘는 것 같아요. 뻥을 치면. 너무 식상해요.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이 올랐다. 이거는 좀 1, 2, 3등급 정도 학생들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의 제가 이렇게 써놨지 학습 방법에 잘 서술했으나 관심 영역을 알기 어렵고 학습 경험에서 배우고 느끼는 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 같지 않아요. 제가 애들한테 막 지구과학 학습 방법을 설명하니까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 애들이 자소서 보니까 지구과학 방법을 다 설명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달달 외울 정도로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면 안 되자는 거예요. NG 사례가 보세요. 모든 대학의 NG 사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희대, 단국대.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이 올랐어요. 밥 먹으니까 배부른다는 뜻이에요. 그지 않나요? 예. 너무 학습 방법 올렸다는 바꿨다는 게 너무 유치해요. 오답 노트 만들었다. 개념 문제를 익힌 다음에 문제 풀이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작했어요? 이거 어때요? 이 학생 참 잘 쓴 자소서예요.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죠.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호기심을 채점할 수 없어요. 호기심이나 문제 발생을 채점할 수 있는 거는 그죠?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윤리 시간에 흥미를 느껴서 성선성학설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방과후수로 넘어왔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1이 뭐지? 보고서, 심화탐구 2,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느꼈다. 이건 전형적인 자소서 1번의 필승 공식입니다. 수업 시간에 시작해서 보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로 넘어가는 거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학습 방법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 학생의 공부의 일련의 과정, 이 학생의 탐구 과정, 이 학생의 공부하는 학생다운 태도 이런 거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주도적이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학업 역량이 보여요. 학습 방법 안 썼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잘 쓰잖아요. 자, 1번. 수업 시간에 꽂혔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꽂혔다고 쓰시라고요. 그리고 2번도 1번과 2번으로 연계하라고요. 1번의 활동들이 또는 2번의 활동들이 또는 3번의 활동들이 또는 4번의 활동들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야 되고 1번과 2번이 2번과 3번이 3번과 4번이 연계되고 확장되고 적용될 때 좋은 글이다. 한 방에 읽혀야 돼요. 진짜 짧게는 3분 만에 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평가자들이. 그렇다면 한 방에 익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그렇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이 뭡니까? 쾌변입니다. 쾌변. 한 방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3번과 4번이 연계되고 확장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에서 이렇게 쓴 거를 2번에서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입니다. 1번과 2번이 연계되고 있다. 자, 동기과정 결과 의미 변화. 아까 우리 면접 시간에 면접 강의를 좀 봐주십시오. 면접 강의를 제가 올렸는데 면접에서는 주장, 근거, 사례, 주근사를 외우라고 했지만 자소서에는 동과결입니다. 동과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동기과정 결과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기는 대학에 대한 지원 동기나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다.
여기서 동기는 학교 활동에 대한 동기다. 학교 활동의 동기는 숨겨진 전제다. 영문과 쓰는 애들은 영어 활동 많이 했겠지. 영어 동아리 들고 영어 자율 활동하고. 그지? 화학과 간 애들은 화학 수행평가 내고 막 그랬겠죠.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의 동기는 학교 활동의 동기는 숨겨진 전제다. 적게 쓰거나 안 써도 된다. 학교 활동의 동기는 세 문장 이하로 쓰자. 세 문장 이상이면 재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과정이 뭐죠? 과정은 선생님말로 하면 오늘 끝날 때까지 선생님말로 바꿔야 돼요. 심화 탐구 활동이라고 한다. 과정을 뭐라고 한다? 심화 탐구 활동이라고 한다. 몇 개 이상? 최소 2개 이상, 3개 이상 권장. 그 다음에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 된다.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의미까지 나오고 이 학생의 성장 과정인 변화까지 보여주면 된다. 이 5단락의 변주가 자소서의 과정이다. 선생님 통글로 써도 되나? 이걸 하나로 쓰면 안 됩니다. 통글은 저 같은 사람들이 평가자가 저 같은 나이 또래라 통글 안 보입니다. 통글 단락 나누셔야 돼요. 저 노안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단락을 나누시고요. 단락 나누신 다음에 몇 단락 쓴다? 2단락에서 5단락 쓰기로 하면 됩니다. 2단락 쓰기, 3단락, 4단락, 5단락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락의 변주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텝 1에 스텝 5까지 통글은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 2단락에서 최대 5달러까지 6달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사과를 슬라이스 치는 거와 똑같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동기 초고입니다. 원래 동기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저는 초고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써갖고 왔습니다. 극단적인 일반고입니다. 인문반이 22명밖에 안 돼요. 1등급 1명 나옵니다. 동기 과정 그래서 학종에 올인하고 있어. 정시를 못 가냐? 못 갑니다. 거의 뭐 이 시골 학교라 거의 수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시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네요. 상대평가니까 공책 보여주면 안 되는데 동아시아사 공책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상하죠. 공책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학생은 나만의 교재가 우리의 교재가 됐다고 했죠. 무슨 과 썼다? 사회과학계를 쓴 거죠. 사회과학계는 왜 썼느냐? 이 학생의 이 자소가 왜 좋냐면 인문과학이랑 혼자 공부하는 거라면 사회과학은 쉐어하는 거, 공유하는 거거든요.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의 전공적 값이 참 맞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부하는 즐거움이 생겼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동아시아사 공책 깠으면 국영수도 까야죠. 그래야 성장한 거지. 동아시아 공책만 까면 되나? 그래서 후속 활동, 추 연계 활동으로 이을 때 이 학생은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후속 활동과 추 연계 활동을 이을 때 학생이 성장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해볼까? 서울대 사회교육과 페어트레이드 공정목에 대해 쓴 애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대요. 이런 과정,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 뿌듯했다. 이거는 1등급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의미서술어로 인식서술로 끝내는 의미 있었다, 좋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인식서술어로 끝내는 거는 평가하기가 힘들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요. 선언하거나 다짐하거나 당위적으로 이렇게 개인 의미서술어로 인식서술로 끝내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근데 얘가 이렇게 끝냈단 말이야.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토론했다, 행동의 변화, 후속활동, 추후연계 활동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위서술어 위주로 그 다음에 행동 실천 적용 후속 활동을 이어주면 상당히 글쓰기가 상쾌하고 잠자는 교수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달라. 의미로 단순 느낌 이건 1등급. 1등급 애들은 자소에 욕만 쓰지 말자. 1등급 애들은 자소 좀 못써 붙어요. 하지만 2등급이 넘어가면 행동 실천 적용 후속 활동 추후 연계 활동을 한번 이어보자. 라는 거죠. 세상은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자고. 이렇게 쓰는 건 1등급 때나 1.0이나 1.2나 하는 짓이야.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실천 적용 행동. 그래서 학교 활동에 일어나 활동이 생겼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하루 종일 깨닫는다고. 깨닫는 건 채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깨닫는 걸 채점해? 그잖아. 선언하고 다짐하고 깨닫고 당위적으로 쓰는 걸 어떻게 해서 채점해? 후속 활동으로 이어야 채점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학교 활동의 동기가 중요해. 여기서 조심해야 돼.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동기 그건 중요하지만 4번에서 자소서의 전반적인 학교 활동의 동기는 세 문장이 쓰지 말고 중요한 건 의미 변화를 포함한 결론을 임팩트 있게 쓰자. 어떻게 쓰자?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쓰자는 거지.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특히 행동의 변화로 행위소수로 한번 끝내보자. 자, 여기까지 1번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